안녕하세요. 파트너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관계 심리학과 정서적 치유를 32년째 연구해온 올해 69세의 전문의 정소연 박사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더 정직한 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그녀의 그 정직한 마음을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깊어져야 할 그 친밀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으로 만족시키고 싶다고요. 그 고귀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저 당신이 해주는 것, 즉 비싼 선물을 사주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빠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그녀는 겉으로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그 입술 뒤편에서는 깊은 답답함과 어쩌면 당신 앞에서조차 홀로 남겨진 듯한 민망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곳을 어떻게 섬세하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진짜 몰라서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도 그 마음의 문조차 열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이라면, 아니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당신의 아버지도 친구도 그 어떤 책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 없는 여성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입으로 애무하는 법, 즉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 단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녀가 마치 폭포수처럼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당신에게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스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스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놀랍게도 그녀의 귀에 대고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그 클리토리스 비유적 표현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무작정 당신의 혀 논리적인 조언으로 그녀의 문제를 핥기만 하거나 그녀의 불만을 흡입하듯 공감 없이 빨아들이기만 하다가 여성은 오히려 당신의 그 성급한 접근에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그 접근이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런데도 현명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순간에 당신을 비난하며 말을 안 하죠.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저 또 한 번 실망감을 가슴에 묻고 참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안타깝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여러분만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의 그 입 언어와 태도로 그녀의 마음을 애무할 때 그녀의 다쳤던 감정신경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미친 듯이 반응하는 그 숨겨진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혀 언어가 향하는 방향, 당신의 입술 태도, 이 가하는 압력, 그리고 그녀의 미묘한 반응을 읽어내는 이 지점의 반응 패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그녀는 당신 앞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폭포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그저 당신의 혀 논리로 그녀의 감정을 돌려 하는 것, 겉도는 위로 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이지 진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이 섬세한 스킬 공감 능력 하나가 식어버린 줄 알았던 그 여자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여성의 그 성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지는 비밀스러운 의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관계의학과 정서 심리학만을 연구해온 올해 69세의 전문의 정소연 박사입니다. 저의 진료실에서 수만 쌍의 부부와 커플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장 깊은 눈물과 상처를 상담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확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 언어으로 하는 이 정서적 애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황홀한 쾌감을 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방법을 몰랐을 때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상담 파일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67세 한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은퇴 후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열심히 아내를 위해 입으로 애무대화시도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매번 말없이 고개만 돌리거나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심리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였죠. 남편이 아내의 핵심 감정, 즉 그녀의 클리토리스 비유적 표현을 자꾸만 자신의 날카로운 치아 비판과 판단에 닿게 하거나 그래서 결론이 뭔데 당신이 잘못했네 라며 지나치게 빠른 방식 결론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위로받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민감함 소통 의지마저 완전히 꺾여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성의 마음 중에서 진정한 행복감과 정서적 쾌감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단순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는 그 클리토리스 핵심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 클리토리스 핵심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연약하고 민감한 이음선 부위,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 음핵 포피, 주변 감정의 경계선에 숨겨진 말랑하고 부드러운 접합 지대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다친 영혼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진짜 스위치입니다. 이 감정의 접합 지대 부위에는 그녀의 음핵신경 핵심 감정으로 이어지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의 가지, 미묘한 감정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빽빽하고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만 자극하게 되면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듯 그녀의 전체 골반 온 마음이 반사적으로 떨리며 열리는 강력한 긍정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만 명의 남성분들을 만나본 결과 거의 99%의 남성분들이 이 연약하고 성스러운 지점을 자신의 날카로운 혀끝, 성급한 조언으로 직선적으로 찌르거나 혹은 빨리 울음을 그쳐 기운내 라며 흡입만 하는 방식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겨우 용기를 내어 보여준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곳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형태의 강압적 자극이자 2차 가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당신의 그 서툰 접근을 사랑이 아닌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반사적으로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움츠러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눌러주듯이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논리가 아닌 그녀의 감정을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듯한 혀의 리듬 공감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언을 잠시 숨을 멈추지 않고 그녀의 아픔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흡을 섞어주는 듯한 그 공감의 리듬감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그녀의 얼어붙었던 골반 마음은 당신이 만들어준 그 따뜻하고 안전한 리듬을 따라 스스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마치 따뜻한 온천물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열감 안정감과 함께 당신에게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쾌감, 진심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결코 지금 내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느끼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직합니다. 굳었던 어깨의 힘이 빠지고 짧았던 호흡이 깊어지며 당신을 밀어내던 손이 당신의 옷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닫혔던 가슴까지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성스러운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일방적인 자극 조언보다 그녀의 아픔과 함께하는 호흡 존재감, 그녀의 감정을 빨아들이는 흡입 억압보다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섬세한 밀도, 경청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미묘한 근육 반응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당신의 그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연애 잡지에 나오는 가벼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관계를 되살리는 숭고한 의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관계의 의학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정밀하고 또 따뜻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와 대화를 해야겠다,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무조건 그녀의 클리토리스 핵심 불만만 노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말을 해, 말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한 성스러운 관계의 건물을 기초 공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옥상부터 무너뜨리며 올라가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떨리는 진짜 쾌감,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 건물의 입구가 어디인지부터 알고 그 계단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5단계의 계단을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부디 당신의 파트너를 상상하며 그 감정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대음순 바깥쪽, 입술로 감싸듯이 스치듯 다가가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핵심이 아닌 그 주변부, 즉 대음순 바깥쪽 그녀의 일상 영역부터 당신의 입술 따뜻한 태도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그녀의 핵심 감정 클리토리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극에 강하지만 두 사람의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 그녀의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 당신의 날카로운 혀 질문을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 비언어적 태도로만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마치 그녀의 귓가에 나는 지금 당신을 비난하거나 해결책을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를 사랑해 라고 조용히 속삭이듯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서 TV를 보며 한숨 짓는 아내의 옆에 말없이 조용히 앉아 그저 어깨를 감싸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느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 부드러운 접근에 잔뜩 날이 서 있던 그녀의 어깨 힘이 스르르 빠지는지 혹은 참았던 숨을 후 하고 깊게 내쉬는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제 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그녀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소음순과 음액 사이 접합지대, 혀의 옆면으로 쓸어내리기. 그녀가 첫 번째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소음순 감정의 입구과 음핵 핵심 감정 사이에 바로 그 접합지대라 불리는 아주 부드럽고 민감한 경계 부위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핵심 감정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신경들 감정선, 이 무방비하게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약 당신이 또다시 당신의 날카로운 혀 논리를 날카롭게 세워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지 라고 쓴다면 그녀는 그것을 조언이 아닌 통증처럼 느끼고 기껏 열리려던 마음의 문을 다시 꽝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혀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당신의 혀의 옆면, 넓은 공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혀끝이 왜?
라고 찌른다면 혀의 옆면은 아, 그랬구나 라고 넓게 받아줍니다. 그녀가 오늘 김 부장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 라고 말할 때 김 부장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혀의 넓은 면으로 그녀의 그 속상한 마음을 그저 천천히 쓸어내리듯이 아, 오늘 김 부장 때문에 우리 자기가 정말 속상했구나 라고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혀 언어의 화려한 움직임 화술보다 그 말을 받아주는 리듬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말을 시작하는 것,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속도대로 감정을 토해낼 수 있도록 느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그랬구나. 정말 화났겠다. 어머나 라는 추임새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녀의 골반 마음이 당신의 그 리듬에 반응하여 살짝 떠오른다면, 감정이 고조된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클리토리스의 옆, 정중앙이 아닌 그 옆을 공략하기. 이제 그녀의 감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면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클리토리스 핵심 감정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99%의 남성분들이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 정중앙을 곧바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당장 그만둬. 내가 내일 김 부장 만나서 단판 지을게. 이것은 너무나 강렬하고 직접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아니야, 됐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당신의 그 성급한 해결책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중심부만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공략하려다가 결국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너무 아파 부담스러워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30이 년간의 임상 경험상 여성의 70% 이상은 이 중심부 핵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옆면을 리드미컬하게 어루만져주는 혀의 자극, 과정적 공감에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옆면이란 무엇일까요? 정중앙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면 양옆의 작은 구간은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걸 보니 그 이면에는 다른 서운함이 있었나 보네. 혹시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이 클리토리스의 옆면에 그녀의 음액 핵심 감정으로 들어가는 진짜 신경의 가지, 숨겨진 속마음들이 빽빽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즉 그녀의 핵심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 감정의 주변부와 배경을 먼저 자극하고 공감해주면 그녀는 당신의 그 섬세함에 무의식적으로 감동하며 맞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며 허리를 젖히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흡기 리듬 호흡의 삼위일체, 절정으로 끌어올리기. 이제 그 모든 섬세한 감정의 자극들을 하나의 거대한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황홀한 비법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단순히 그녀의 감정을 빠는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당신의 리듬 일정한 추임새에 맞춰 천천히 공기 당신의 감탄과 인정과 함께 흡입하면서 당신의 따뜻한 숨결 진심 어린 위로를 동시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상대방의 촉각 공감의 언어과 함께 그 언어에 담긴 온도감 진심 어린 태도에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공감의 혀 언어와 당신의 진심이 담긴 숨결 태도, 이 완벽하게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여성의 골반 근육, 마음의 빗장은 당신을 향해 반사적으로 조이기 시작하고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영혼이 터져 나오는 첫 파도의 장엄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모든 하소연이 끝났을 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깊이 끌어안고 흡기 등을 일정한 속도로 토닥여주며 리듬 그녀의 귓가에 그 모든 걸 어떻게 혼자 다 견뎠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미안해 라고 속삭이는 따뜻한 숨결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멈춤의 마법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감동의 눈물을 터뜨리거나 가장 깊은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멈춤입니다. 그녀가 감동했다고 해서 옳거니 이제 됐지 라며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만 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장 서툰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의 타이밍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감정의 절정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 모든 말을 멈추고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며 그 감정의 파동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갈 때까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 그녀의 신경계는 방금 전에 그 강렬하고 황홀했던 자극 공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더 깊고 더 큰 파동, 완전한 신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신이 아주 천천히 다시 첫 번째 단계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다시 시작 입맞춤 한다면 그녀는 마침내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폭포수처럼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숭고한 쾌감,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나 화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 리듬, 그리고 멈춤이라는 이 세 가지의 신성한 축입니다. 이것을 아는 남자만이 여성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몸 마음을 마치 하나의 완벽한 쾌감의 연주곡처럼 황홀하게 연출할 수 있는 진정한 메스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과연 이걸 내가 이 나이에 실제로 쓸 수 있을까요? 그 절박하고도 솔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던 커플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효과를 보았고 삶이 바뀐 분들의 전략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의 이창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도 아내를 보면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와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 후에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그거 그냥 안 해도 돼요? 나 괜찮아요. 그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편이 의무감에 시도하던 입으로 하는 애무서툰 대화 시도였습니다. 그 순간 이창수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멈췄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방식이 내 40년이 전부 틀렸던 걸까? 그는 그날 밤 저와의 상담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클리토리스 핵심 불만을 중심으로 빠는 해결하려는 대신 그는 배꼽 아래부터, 즉 아내의 일상적인 피로감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내려갔고 따뜻한 관심, 아내의 음순의 바깥, 감정의 주변부부터 혀끝 날카로운 조언, 이 아닌 혀 옆면, 부드러운 공감으로 그동안 힘들었지 라며 천천히 누르듯이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죠. 1단계, 2단계 실행,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남편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던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벌리며 마치 처음 느끼는 감정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이런 느낌 정말 처음 같아. 두 번째 사례입니다. 67세의 김창수 가명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창수 씨는 앞선 이창수 씨와는 정반대의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으로 해줬다고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매번 그 순간만 되면 몸을 딱딱하게 굳히고 긴장시키더라고요. 그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늘 빠르게 핥고 혀를 안쪽까지 깊숙이 넣으며 자극했습니다. 즉, 아내의 말을 끊고 빠르게 결론을 내렸으며 아내의 감정 안쪽까지 파고들며 당신 생각이 틀렸어 라고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가 얻은 결과는 아내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전한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선생님의 입혁을 멈추고 오직 숨결로만 아내를 애무해 보십시오. 네 번째 단계 변형. 그는 그날 저녁 아내가 또다시 불만을 토로할 때 늘 하던 대로 아내의 클리토리스 핵심, 불만에 혀를 대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주변을, 즉 아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세 번째 단계 실행. 입술로만 부드럽게 눌렀고 그저 들어주었고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입김으로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함께 쉬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남편 앞에서 방어적으로 다리를 꼬던 아내가 스르륵 다리를 벌렸고 마음의 무장을 해제했고 그녀의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씨는 바로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것은 자신의 논리적인 자극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을 기다려주는 기다림과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주는 호흡. 그것이 바로 아내의 닫힌 반응을 끌어내는 진짜 열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3세 박진호 가명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진호 씨는 평생을 권위적인 가장으로 살아오며 다 늙은 노인이 무슨 성생활 감정 교류이냐고 말하던 전형적인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폐경기를 심하게 겪은 이후 피부 마음과 극도로 예민해지고 남편과의 모든 성적 접촉, 정서적 교류에 극심한 거부감이 심해졌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섹스 결론가 아니라 애무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의 조언대로 아내의 예민한 감정 클리토리스를 입으로 직접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허벅지 안쪽과 치골 부위 일상의 관심사를 천천히 입술로 눌렀으며 조용히 관심을 보였으며 마침내 아내가 자신의 우울감, 클리토리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 한 번만 그랬구나 라고 혀를 얹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멈춤의 마법 실행. 그 짧고도 긴 5초의 침묵 후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느낌, 이런 위로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 세 분의 남성에게 일어난 공통된 변화는 기적처럼 단 하나였습니다. 입으로, 즉 말로 더 강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아내의 감정이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극 주장보다 아내의 감각 감정을 자신의 기술 논리보다 아내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그리고 남자의 리드보다 여자의 미묘한 반응을 읽는 눈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이 순간까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녀의 굳게 닫힌 몸과 마음을 다시 활짝 열 수 있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그것은 20살의 젊음이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세월의 아픔과 지혜가 빚어낸 당신의 그 감각의 깊이로만 가능한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길고 깊었던 내용들을 당신의 마음에 완전히 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입으로, 즉 당신의 언어와 태도로 파트너를 애무할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당신의 자극 논리 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끈기 있게 기다리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저 자신의 논리를 핥고 결론을 빨기만 하며 즉각적인 반응 해결을 기대하지만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진짜 쾌감,
진정한 소통은, 당신의 느린 리듬 경청과 그녀의 아픔에 온전히 집중하는 깊은 감각 공감 안에서만 태어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그리고 즉시 바꿔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로 그녀의 감정을 재촉하거나 빠르게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으로 다가갈 땐 당신의 날카로운 혀 논리보다 부드러운 입술 태도, 이 당신의 입술 태도보다 당신의 따뜻한 숨결 존재감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뜨겁지 않은 그저 따뜻하고 일정한 온도의 공기의 흐름, 즉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가 그녀의 다친 신경계 마음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 클리토리스 핵심 불만을 향해 곧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일상 허벅지 안쪽, 그녀의 감정의 경계선, 대음순 바깥 그 감정의 이음사의 소음순 경계, 그리고 마침내 그 핵심 감정의 옆면, 클리토리스 옆면. 이 네 가지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단, 즉 멈춤의 기술입니다. 그녀가 감동했다고 해서 옳거니하며 좋다고 계속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는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당신이 준 그 황홀한 쾌감, 공감을 스스로 음미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실천 조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첫째, 당신의 입술 태도로 그녀의 일상을 길게 눌러주기. 둘째, 당신의 혀 언어는 그녀의 감정을 문지르듯 부드러운 리듬 주기. 셋째, 당신의 숨결 존재감은 그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일정하게 불어넣기. 넷째, 그녀의 클리토리스 중심 핵심 결론은 가장 나중에, 그녀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단 한 번만 깊게 공감하고 그리고 멈추어 주기.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 진심을 담아 실천하신다면 당신이 60대 이후라고 할지라도, 아니 70대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녀의 남은 인생과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남는 유일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성스러운 성생활 정서적 교류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감정이 무뎌진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 그 깊이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혈기, 왕성한 젊은이보다 깊고 단단하며 또 숭고하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지금 와서 제가 뭘 새로 배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포기의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이 새로운 감각을 배운 바로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완벽하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식었던 관계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고 서로에 대한 잊었던 갈망은 다시 뜨겁게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은 깊은 애무, 정서적 교감든 혹은 그저 단순한 손끝의 스킨십이든 말입니다. 지금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이 순간까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그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을 오늘 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녀의 굳었던 표정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그녀의 몸에 서렸던 긴장이 어떻게 떨림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잡는 그녀 손끝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이야말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는구나 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깊은 친밀감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들려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세상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도 행복한 그리고 깊이 연결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